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0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채널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구조조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돈이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구조조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걸 화면을 이걸 좀 키우고 저거 하는 게 낫겠네요. 괜히 자꾸 이쪽을 쳐다보게 돼서. 이것도 좀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네.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자꾸 저렇게 하면 저기는 참나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네, 요렇게까지만 보이게 해야겠네. 너무 참나 이게 화면 조절이 네, 제가 모니터링하는 화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예, 자 지금 인사했죠. 1월 20일 토요일인데 오늘 이제 한 주간에 뭐 이렇게 경매들이 쭉 있는데 아직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응원이 좀 더 많아지면 그만큼 저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책임을 좀 다하기 위해서 요즘 재채기 좀 안 하죠. 용각산이 효과가 있었네. 왜 그동안 안 먹고 있었지? 자, 제가 지금 이거 경매 방송을 새로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이 경매 활동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갭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활동하지 않은 부분이거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바뀌고 뭐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거라서 그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최근에 보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비싼 물건이 안 나와요. 경매 물건에. 예, 어제 있었던 전국에서 그죠? 전국에 어제 경매에 있었던 물건 중에 제일 비싸게 낙찰된 게 11억이에요. 11억. 아파트도 뭐 그죠? 예. 10억씩 20억씩 가고 뭐 30억씩 가고 그러는데 전국에 어제 경매에 있었던 물건 중에 제일 비싸게 낙찰된 게 11억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비싼 물건들이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태영의 워크아웃처럼 사람들이 시장이 폭락하면 물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왜? 유통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면 아무도 유통시키지 않아요. 식당이 장사가 안 되면 음식질을 좋게 하고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좋게 하면 되지. 라는 우리 이제 뭐 그 유튜버 중에 뭐 뭐라고 하고 다니면서 식당들 컨설팅하고 다니는 뭐 그런 양반도 있던데 돈 자랑하면서. 예.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뭐 돈 있다라고 다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굳이 그 사람은 대화 저기 뭐 멘트 중에 자기 돈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유튜버들 보면 가끔 지가 돈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 이렇게 내세우는 뭐 돈이 많아서 마치 뭐 하는 것 마냥 그런 그 양심의 털난 소리를 왜 하는지. 돈 있으면 할 놈이 누가 있어요. 안 하지. 먹고 놀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들 뭐 돈 버는데 도와주려고 그렇게 착한 마음 가진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극히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순진하게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고요. 하여튼 명확한 거는 뭐냐면 비싼 물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식당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버는 재미가 없으면 식당 자체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우리 저수지에 사람이 빠졌는데 예. 네가 죽기 싫으면 그죠? 죽기 싫으면 헤엄쳐 나와야지라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하다가 야 이거 답 없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헤엄치는 사람도 있겠죠.
나오든지 죽기 직전까지 그 저수지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 버려요. 예. 어차피 살려고 해봤자 못 살 것 같은, 그러니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똑같은 입장이라면 세일을 안 해요. 그냥 말아버리지. 그래서 지금 태영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으로 가는 거잖아요. 태영이 분양이 안 되고 뭐 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업 계획에서 빨리 아파트를 져 가지고 싸게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회사를 날려버리는 게 마음 편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뽀찌나 좀 얻어먹는 게, 예, 자기 지분 내주고 뭐 좀 뒤로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뭐 요런 식으로 협상해서 자기 살 길 찾는 게 낫지. 예? 어차피 저도 손해고 계속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빚이 커지는데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경매시장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할 때 그 막 시장에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물건이 막 쏟아진다, 좋은 거 고를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장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아울렛 매장하고 같은 거예요. 아울렛 매장이거나 우리가 어디에 쓰레기장이에요. 정상적인 유통시장에서 외면돼서, 예, 어찌 됐든 어느 이유가 됐든 외면돼서 나오는 시장이에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예, 주 시장이 아니고. 예, 안 그러면은 뭐 모든 부동산 거래가 다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되죠. 그런데 예, 정상적인 물건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들은 다 일반 거래로 이루어져요. 거의 대부분. 예, 경매로 나와도 바로 없어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GS 오토, GS 오토라고 하면 뭐 자동차 관련한 회사인가요? 그죠, 자동차 관련 시설이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내내 어차피 뭐 회사에서 인수한 것 같은 거, 수원시 권성구. 어, 저번에 한번 봤었던 물건 아니었나? 예.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예, 중고차 매장인 것 같죠? 자, 12억에 입찰을 했다가 제가 미납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12억에 입찰을 했다가 미납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물건이 두 개였는데, 예, 12억에 입찰을 했다가 두 개 다 미납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보증금만 양쪽에 이렇게 되면 2억 4천, 2억 5천이에요. 보증금만. 예, 보증금을 2억 5천을 지금 버리면서까지 미납을 한 거예요. 아깝죠? 왜 하지도 않을 것을 왜 했을까? 예,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하고 다시 나오니까 보증금이 지금 얼마로 잡혔어요? 보통 우리가 보증금이 10%인데 이제 페널티를 적용하는 거죠. 20%로 집행계에서 경매 올렸죠. 그죠? 20%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번에 낙찰받은 다음에 미납하게 되면 얼마예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 이걸로 계산할 게 아니라 이거여죠, 이거. 8억이니까 8천만 원, 9천만 원. 그러면 한 1억 7천 정도의 보증금을 앞에 지금 미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미납하게 되면은 두 배가 되는 거죠. 예.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낙찰받은 사람이 미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재밌는 걸 보세요. 미납을 하고 나니까
단독 입찰을 했는데 12억 에 미납하고 나니까 4명이나 입찰자가 늘어났어요. 4명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 그 가장 저는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큰 게 사용 승인이 2019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승인 나서 얼마 안 돼서 지금 경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꼭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자 농협에서 받고 그래서 채권 합계액이 59억이에요. 뭐 이렇게 많아? 네. 캐피탈부터 해가지고 뭐 가압류 뭐 이런 거는 뭐 잡스러운 거니까 빼고 우리 근저당까지만 봅시다. 근저당까지만. 네.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1년 지나서 또 되고 예. 거래가액 이게 7억 6,700밖에 안 되는데 13억을 잡아줬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두 개를 같이 잡았겠죠, 뭐 두 개를 같이 잡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죠? 예. 두 개 합쳐서 같이 잡아서 이렇게 된 건데, 아, 이거는 애시당초, 애시당초 그 상가가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 저기 뭐야 갭 투자 하듯이 그 전세 사기처럼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건설회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분양가에 상가는 원가가 50%? 예. 실질적으로 50%도 안 돼요, 상가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그 아예 이제 상가 건물 부지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좀 그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만 분양해도 얘네들은 뭐 콧노래 부르는 거고 또 분양을 할 때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양가에 대한 상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백화점 세일하듯이 가격을 높게 부른 다음에 걸리면 좋은 거고 세일을 많이 해주죠. 속으로 뒤로. 그 얘기는 뭐냐면 10억짜리 상가인데 내가 사고 싶어. 내고 합시다. 대출 얼마 돼요? 은행에 갔더니 한 6억 해준대, 5억 해준대. 그러면 계약서 10억에 쓰고 대출을 한 금액만 주는 식으로 그렇게 거래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게 실제 거래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 아파트 분양하고 많이 혼돈하세요. 아파트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든 없든 어떻게 됐든 구청에서 컨트롤해요. 예. 구청에서 컨트롤하고 그 왜 이 가격이 나왔는지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상가는 그런 제약이 없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그 가격에 대한 거품이 많죠. 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왜 처음에는 입찰자가 없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입찰자가 많이 모였을까? 일단은 뭐 평수로 봤을 때는 15평이니까 어 거의 뭐 5천? 7천? 7천 정도 평당 그죠? 건물 평당 7천만 원 정도에 잡아서 이게 10억대다. 참 답 안 나오는 짓거리인데. 예. 여기 뭐 10억, 20억 들여가지고 자동차 해가지고 차를 몇 대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참. 예. 그런데도 지금 요번에 입찰자가 많았어요. 어, 장사가 잘 되나요? 객관적으로는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없다라고 보는데
그죠? 13억인데 캐피탈하고. 음, 이해할 수 없어요. 에, 뭐 차 좋아하고 뭐 이쪽 차하고 관련된 쪽은 또 그 소비자가 좀 다르니까 에, 어떤 사람을 꼬셔서 어떠한 분위기로 해서 저 자동차 관련된 시설을 갖다가 11억에 낙찰을 받게 한다? 진짜 그 장사를 할 생각인지 예, 거의 뭐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카센터 정도 크기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20억 정도를 들인다. 어. 세를 또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월 700인데, 월세가 낫죠? 그냥 저거 할 바에는. 두 개 다 해서 20억 들여서 월 700이면은 답이 안 나오죠? 어. 어, 요 부분은 뭐 저도 좀, 예, 섣불리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낙찰 가격이 조금 너무 황당해서, 예, 상가는 아무래도 뭐 내부에 신축 건물이니까 아직 이 안에 이제 내부인들, 그러니까 그 분양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나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뭔가 또 자기들만의 시장 분위기가 있겠죠.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예, 지금 요즘 지어지는 건물에서 경매로 나왔을 때 이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중고차 시장이 지금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 수원시 아파트 어쩌 뭐 예, 이게 뭐 예. 46억 3,666만 6천 원. 입찰자가 33명이었고요. 차순위 입찰자가 46억이라니 4억 6천. 예, 사순위 입찰자가 4억 5천 100만 원입니다. 95%, 90%대, 90%대가 정상이지 않았나 싶어요. 95%면 좀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사례 분석 예상가로 봤을 때도, 그죠? 차순위가 지금 접근한 가격이 실수요자라고 봤을 때, 가장 맞는 가격이에요. 90%대가. 우리 수도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물건이 많아요. 지방은 좀 달라요. 지방은 이건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분위기를 파악해야지 프로테지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물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표본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구독션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나 우리가 뭐 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을 갖다 신뢰하면 안 돼요. 그 데이터 적을 때는. 그런데 수도권은 에, 데이터가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통계치에 근접하게 가는 게 가장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뭐 한 1%에서 0.5% 정도, 요 정도 내가 가감을 하시는 게 낙찰 확률도 가장 높고, 그리고 낙찰되었을 때도 후회가 가장 적습니다. 예. 뒤에 이렇게 우리 숫자가 연속으로 쓴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는 태연하게 말해도 속으로는 급한 거죠, 마음이. 예. 되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면도를 안 해가지고 사진을 좀 작게 해야 되나? 예, 좀 작게 하겠습니다. 어, 자, 고정등기가 99년도예요. 2000년도.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떨어지는 폭이 좀 적다 오히려. 예. 최근에 2019년도, 20년도 이때 분양한 아파트는 거의 한 80%대 떨어지고 그 전에 예.
한 20년, 15년 된 아파트들은 감정가에서 한 거의 낙찰가 90%대 이제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뭐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감정가가 작년, 재작년에 좀 그죠? 거품이 있었죠. 예,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된 물건들은, 오래된 아파트는 이 거품의 폭이 좀 적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오래된 아파트가, 이것도 벌써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이렇게 감정가 대비 적게 떨어지느냐? 그것은 감정가 자체가, 예, 작년, 재작년에 높게 평가가 안 됐어요.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죠? 시장에서, 예, 올랐다라는 얘기가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 올랐다라는 소문이 많았던 거고, 그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자체도 별로 안 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상이 아니니까 올랐다라는 소문이 적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죠. 예,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피크 찍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 그 뭐 인정 안 하는 부분인데 하도 언론에서 그 지랄들 말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년 된 아파트가 뭐 이제 녹물 나오고 뭐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20년 된 아파트 녹물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언제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년 된 아파트 부동산 전문가랍시고 뭐 예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20년 된 아파트가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양반들의 기억은 뭐냐면 2000년도 초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20년, 30년 된 아파트는 70년대 지어진,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확연히 뭐가 많이 달라요? 같은 물건을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법 기준이 바뀌었죠, 계속. 건축법 기준이 계속 바뀌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갔어요? 규제가 강화됐죠, 높아졌죠. 예전에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주차장 면적이잖아요. 주차장 면적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협소했잖아요. 우리가 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차하기 힘들거든. 매일 그 30분씩 1시간씩 스트레스 받잖아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될 하루에 1시간을 갖다가, 그러면 1시간씩 내가 초과 근무하는 거랑 보다도 더한 거죠. 매일 주차장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저급여로 계산해도 10,000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주차장 때문에 내가 매일 겪는 스트레스를 한 달을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우리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한다고 해도 20만 원 이상의, 예, 다른 아파트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비용을 내고 있는 거죠. 똑같은 가격의 신축 아파트는 주차장이 넓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이 쓰는 데 있어 몇십만 원에 보이지 않는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그게 그 우리 화목 보일러하고, 왜 가스 보일러하고 두면 시골 사람들이 화목 보일러에 불 때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노인들이, 예, 돈벌이가 없으니까, 예, 있는 거라도 아껴야 되니까 화목 보일러를 써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돈 아끼려고 화목 보일러를 쓰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나무를 준비하고 매일 불을 떼고, 연탄 보일러도 마찬가지죠. 연탄 난로나. 그 비용이면 내가 다른 일을 해서, 다른 일을 더 정상적으로 컨디션 좋게 일을 해서 거기서 벌은 돈 가지고 편하게 가스보일러 쓰고 그 시간에 내 체력 보충을 하던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장작하는 거에다 의미 부여하고 불멍을 즐기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젊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새 아파트를 가는 것이 유리한 게 뭐냐면, 실질적인 비용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주 비용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노인들이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경쟁력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래된 아파트하고 새 아파트 중에도 월세나 생활비 자체가 좀 더 들어가고 내가 금융 부담을 더 줘도 뭐가 더 유리해요? 젊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가 더 유리해요.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냐면 새 아파트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살다가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로 지금 경매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를 2 부로 갈게요. 2 부로. 그죠? 지금 25분 했으니까 경매 좀 주제를 좀 잘라야겠어요. 왜냐면 제목 빼기가 참 쉽지 않아서. 예. 자, 금요일이었고 관심 물건 중에서 혹시 뭐 제가 찍은 것 중에 뭐가 있었나 한번 볼까요? 기억 남은 거고. 여기가 뭐 변경되고 뭐 다 12월 달이고. 어제 최근에 최근에 뭐가 있었나? 최근에 없네요. 네. 다 오래된 건데. 예, 부동산 경매에 관련해서 경매를 하시려고 하거나, 특히 뭐 또 경매를 당하시는 입장이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의를 하시면, 제가 뭐, 요즘 그래도 그렇게 막, 예, 도움이 될 겁니다. 문의하시면. 하여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했더니 경마장 가는 길인 줄 알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매일 될 수 있는 대로 매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고 제가 좀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급해서 경매 당일날 특히 경매 당일이거나 전날이거나 급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는 댓글 주시면 돼요. 댓글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뭐 방송을 진행해서 대답을 드리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이니까 뭐 이거 열심히 뭐 경매 당장 할 것도 아니고 경매 방송 여기서 넘어가죠.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